최근 한국 사회에 큰 파급을 가져다준 드라마가 있죠. 바로 김은숙 작가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선보인 더글로리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뤘는데요. 드라마 속 장면들과 함께 학교 폭력의 사례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까지 유니안이 알아봤습니다. 넷플릭스 화제 드라마 더글로리,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더글로리는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겪은 한 여자 문동은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가해자들에게 치밀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극중 문동은이 겪은 일명 고데기 폭력은 그 잔인함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17년 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20일 동안 폭행하고 드라마처럼 고데기라는 뜨거운 물건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팔에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은 체육관으로 묘사된 더글로리 속 학교폭력 장소보다 교실이라는 더욱 개방적인 곳에서 일어났으며 고데기뿐만 아니라 오핀과 야구방망이 등 여러 흉기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며 비현실적이라 끔찍해했던 장면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더욱 잔혹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고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이란 다양한 행위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과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가해자도 피해자에게 복합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드라마의 장면을 보며 해당 유형의 폭력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공개와 동시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극중 가해자인 박연진은 고데기의 온도를 체크한다며 피해자인 문동은의 신체 곳곳을 지지는 폭력을 가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폭력을 벌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힌 박연진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또한 신체적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서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해가 발생을 했고 고데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형법상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폭행죄가 될 것이고, 폭행을 했는데 2주 이상, 3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상해죄가 적용이 될 거고, 여러 명이서 때렸다라고 하면은 공동폭행, 공동상해가 발생을 할 거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물리적 힘이 없는 폭력을 보여줍니다. 극중 가해자인 전재주는 피해자 문동은을 빗속에 세워두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존재하진 않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도 전재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한 물리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폭력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서 징계 조치를 받도록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70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의 그런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서 징계 조치를 받거나 형법상으로 보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통신대책을 이용해서 만약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정통방법상의 명예훼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욕설을 해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모욕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력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법적 처벌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경우 약 3건 중 1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해결 비율은 금품 갈취 33%, 성폭력 32.8%, 스토킹 32.6%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해결이 될 거란 보장도 없고 그에 따른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학교 이미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 8,370명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 이유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타 학교급에 비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높았지만 피해를 알린 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역시 높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에 비해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학생이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학교에 알리는 것, 그리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가해 학생의 그 선도 교화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학교폭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을 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더글로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폭력 문제가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더글로리 열풍으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순간의 유행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더 큰 관심과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윤희안이었습니다.